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준생을 위한 핵심 특강을 진행하게 될 위드드림의 김민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취업 트렌드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 사항들만 포인트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2019년 4월 18일자의 모습과 2020년 4월 16일자의 모습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빛들은요, 모두 비행기가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코로나 발병 전에 작년의 모습과 코로나 발병 후에 지금 현재 이동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에 항공, 여행, 수출, 운송 산업은 모두 다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유럽은 모든 생산 활동들이 10분의 1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요 뉴스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직원들도 모두 감원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여러 가지 해고 통보들, 그 다음 명예퇴직을 받을 것이다. 또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이 12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실업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좋지 않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세계 수출과 수입,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주요 국가들이 국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 주요 국가들 G20의 국가들에게 실제 GDP를 전체 모두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마이너스 8.2 정도의 성장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향후 2년, 1, 2년 사이에서는 경제 회복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고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제 수입, 수출, 경제 상황들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업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채용 계획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았더니 채용 연기가 우선 46%, 그리고 채용 취소가 13%로 해서 연기 또는 취소가 74%로 매우 어두운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이 1.19% 상승하게 되고 실업자 수가 많게는 33만 명까지 늘어나게 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초반부터 이렇게 어둡고 진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취업 시장이 어떤데? 라는 의문이 들 건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취업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직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취업이 되는 기간들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전 세계적인 좀 흐름,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이러한 좀 취업이 어려운 부분들이 당면에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고요. 그럼 이러한 시기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차후에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면접도 다 취소됐어. 취업 공고,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아. 짜증나,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나는 뭘 준비를 해볼까?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을 조금 더 만들어 볼까? 아니면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해볼까? 어떤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해볼까? 라는 그 대비를 하는 품목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전환과 태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취업 트렌드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던 채용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인재 선발이요. 예전에는 기업 성장 동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돌아가고 있는 측면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끼워 넣어도 일이 굴러갔고 그로 인해서 뭐 수익 창출, 성과 창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인재 채용은 그냥 좋은 애들, 똑똑한 애들 순위를 먹여서 그 안에서 1, 2, 3등 이렇게 스펙 중심의 하드적인 스펙들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기업은 계속 성장을 했고 경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의 성장 동력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 또 선장할 수 있는 그 위치 부분들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동력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닌 인재를 창출해서 인재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들, 또 창의적인 생각들, 융합들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인재의 경영이 가장 핵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 같은 하드적인 스펙을 보지 않고요. 지금은 우리의 직무에 꼭 필요한 스페셜리스트, 이러한 직무 스펙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적성이나 이 친구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인가, 우리 회사의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우선은 채용 방식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선 뭐 순위별로 좋은 사람들 뽑아서 각자 투입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학벌이나 배경, 외모, 자격증 이런 걸로 순위를 매겨서 인재 채용을 했더라면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로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가치관, 인성들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인재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불필요한 스펙들을 너도 친구 같다니까 나도 준비를 하게 되고 영어는 필요하니까 무조건 하게 되고 이러한 불필요한 스펙들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어떠한 능력들을 요구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고 그 파악에 맞는 자격 요건들 또는 직무 경험 또는 직무 경력들을 쌓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채용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1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수시 채용 비율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꿔가고 있고, 최근에 2020년도에 LG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개 채용, 공채 채용은 없애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전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전에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모두 다 없어지고 수시 채용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수시 채용이 된다. 그럼 무엇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항상 수시 채용이니까 채용 조건들을 들여다보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의 정보들을 항상 계속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눈과 귀를 계속 열어놓고 확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채용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인력을 넉넉하게 뽑지 않고 꼭 필요한 인력만을 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경력 채용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직무에 꼭 필요한 사람만 채용이 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어떤 전공을 했었는지,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수시 채용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2017년 하반도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고 2019년도에는 좀 다른 기업들도 많이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굉장히 좋은 건 뭐예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나왔던 키워드는 공정, 공평이죠. 열심히 죽어라 준비를 해서 이력서, 자소서, 면접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갔는데 합격한 친구는 누구 친구의 아빠, 사장의 아들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2년 동안 계약직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채용된 사람은
또 누구의 아는 사람의 누구 이렇게 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공론화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공표가 됨으로써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점점 더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분들의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없앤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용의 기회, 공평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그와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묶어서 가는 거죠. NCS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아무나 뭐 채용 공고를 뜨면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채용 공고는 해당 직무를 배웠는가, 이수했는가, 자격 요건을 갖췄는가.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A라는 직무를 갖고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생각해보면 인재 채용을 해보면 A라는 직무를 모르고 있고 B, C 다른 직무만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괴리감이 생기고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국가 기준, 표준을 만들어서 이 직무에는 이러한 직군으로 갈 수 있도록 이 표준을 맞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NCS 기준이고요.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NCS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취업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떠한 직군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력서조차도 여러분들이 제출이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 AI 전형입니다. 그쵸, 이제 4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이제 AI라는 단어가 점점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취업시장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AI로 여러분들 이력서 자소서를 이제 검열하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그쵸,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오류를 일으켜요. 아침에 읽어봤던 이력서 자소서와 오후 늦게 퇴근 전에 확인해보는 이력서 자소서 집중도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리고 면접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또는 인사 담당자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살짝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들이 약간의 공정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AI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했던 이력서 자소서 내역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모두 다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오타율, 그 다음에 이 친구 표절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썼던 자소서 내용들이 얼마나 직무와 적합도, 직무 적합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직무 관련된 단어들은 몇 개나 수집이 되고 있는지, 잘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하고 있다면 오히려 뭐 불공정한 또는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험성들이 줄어들게 되고 공정한 기회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AI 전형은 생각보다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인재의 이력서나 자소서를 받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력서 자소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분석을 하려면 AI 도입이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AI 전용으로 전형을 진행을 했었을 때 실제로도 인재를 뽑아내는 성과도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 전형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직무 경험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봤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일해봤던 이러한 내용들이 본인만의 스토리가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의 취업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기술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여러분들의 훈련 또는 표현력을 길러야 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또 채용을 할 때 가장 비율을 많이 두는 거는 면접 전형의 비율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소설 계속 속여서 조금 자기를 포장을 해서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보다 서류적인 내용들보다는 실제 면접 시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보게 함으로써 해당 사람의 인재의 모습, 인성이라든지 답변하는 모습, 상황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면접 시에 평가를 해서 이러한 면접 점수의 비중을 높여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직무 적합성입니다. 이 단어, 직무라는 단어를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NCIS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람을 뽑아놨는데 이 친구가 이 해당 직무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등용함으로써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 인재를 교육시킴으로써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 인재를 해당 직무에서 성과를 창출해내는 그 기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인재를 채용을 했는데, 그 인재가 아닌 오히려 회사에 마이너스만 주는 사람이 되는,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가장 정말 정확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것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정말 뛰어나고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은 지금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 적합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채용 평가의 특징이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무 적합성 평가가 더 많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비율이 5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채용을 완벽한 자기소개서의 조건을 질문을 해보았더니 뭐예요? 자기소개서 안에 직무 역량이 효과적으로 제시된 자기소개서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소서의 내용,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접 당락을 좌우하는, 자소서에서도 직무 경험들이 쓰여져 있어야만 자소서가 통과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력서 자소서가 우선 통과가 돼야 그 다음 단계에 면접을 볼 수가 있는데, 자소서에서도 직무가 중요하다고 나왔고요. 면접에서도 이제 뭐가 나와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무 적합 여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인성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직무 적합 여부, 이 친구가 직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도 직무 이해도에 대한 질문,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좁아진 채용문, 굉장히 취업의 조건들이 좁아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려면 업에 대한 이해, 내가 취업을 하려고자 하는 직업,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수시 채용이 확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채용 공고가 뜰지 몰라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항상 이와 관련된 사이트들을 수시로 들여다보거나 메일 서비스를 해주거나 알림 서비스를 회원가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AI 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벌 이런 거 그 기타 여부는 전혀 보지 않겠다. 너가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조금 반복적이긴 하죠. 그러면 취업 트렌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최근 트렌드가 뭐가 생겼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콘택트의 반대말이죠. 만나지 않고 우리가 뭐 채용을 한다라는 내용의 언택트도 채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화상 면접 보시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럼 채용을 안 해야 되나? 안 돼. 채용을 해야 돼. 지금이 채용의 절호의 시기야. 왜냐하면 채용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인재풀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양질의 인재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채용을 할 건데, 그럼 그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여러분들 온라인 채용 설명회 한번 거기 어디든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 기업들, 해당 병원들, 또는 해당 중소기업들이 채용 설명 인사 담당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라는 꿀팁들을 다 전달을 해줘요. 기업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채용 설명회만 여러분들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팁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겠죠. 채용 설명회를 직접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다니지 않아도 내 방에서 채널만 틀어도, 인터넷만 틀어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도 AI 역량 검사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지금 채용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채용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 홍보를 온라인으로 전파를 하고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모집이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율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해요. 지원율을 모집을 하게 되면 AI로 이 사람들이 우선 역량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역량 검사에 모두 다 통과가 된 친구들은 화상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인재들을 뽑는데, 지금 이 언택트로 해서 이러한 효과들이 좋은 인재들을 뽑게 되고, 이렇다 보면은 또 비용도 기업 입장에서는 줄게 되고, 더 많은 인재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언택트로 하는 취업 면접이 시기가 당겨진 것 뿐이지, 아마 앞으로 채용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언택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방에서 차별받던 친구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비용, 이런 것들, 또 기업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면접 보고 하는 비용들을 또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돼갈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PT를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봤던 온라인 화상 면접,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을 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 면접 진행을 했었었는데, 실제 면대면과 비대면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 면접에 대한 팁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력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 이 세 가지에 대한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력서 편입니다. 정말 쓰기 싫으시죠? 저도 되게 이력서는 쓰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대부분 언제 많이 접수를 해요? 그 접수 마지막 날 12시 이전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항상 써있죠. 마지막 날은 접수자가 몰리기 때문에 트래픽이 초과가 돼서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접수하라라는 그런 안내 문구들이 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인사 담당자가 선호하는 타이밍, 언제 접수를 하는 게 좋냐 봤더니, 접수 시작의 2, 3일 내부터 벌써 바로 검토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우선은 접수를 먼저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일찍 접수를 하는 것이 결과로서는 조금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AI로 분석하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AI가 도입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서류는 마지막 날 제출하는 게 아니라 미리 또는 초에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사가 궁금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성실하게 잘 일할 수 있는 친구일까?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력서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은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 해요. 빼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격 요건, 필요한 경력들만 여러분들이 뽑아서 기술을 해주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 그 다음 나의 성격은 해당 여기에 있는 조직 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다음 당연히 인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거.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 회사에 또라이가 들어오면 안 되는 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 문화를 망치지 않고 조직 문화를 좀 온화하고 밝게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성도 조직 문화에 맞게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력서 양식 내용을 보면은요, 조금은 달라요. NCS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지금 앞으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국가적인 사업에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과 많은 채용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채용 준비를 할 때는 NCS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일반적인 이런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이러한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입사 지원서를 봐봤더니 뭐가 들어가요?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는가? 경력사항은 뭐가 있는가? 또 이 밑에가 조금 잘렸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가? 또 고향, 주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성장과정, 장단점, 입사 후 보고부, 경력사항, 특기사항 여러분들 많이 봤던 항목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채용 공고 화상 면접을 봤을 때 블라인드로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본인이 어떤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는지 이런 것들 말할 수 없게끔 했었잖아요. 그 NCS 기준의 이력서와 자소서 내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때요?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기업의 이력서 자소서와는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자소서의 내용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질문의 내용만 바뀐 겁니다. 이력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력서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진, 남자냐 여자냐, 키, 몸무게, 본적, 출신, 학교, 그다음에 부모님, 너네 부모님 뭐 하시니? 여기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이력서에는 모두 다 들어갔다라면 NCS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의 요소, 차별의 요소가 들어가는 내용들은 NCS 기준과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부분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어려운 사항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진, NC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사진도 빠지게 되지만 일반 기업 채용에서는 사진이 들어가게 되니까 증명사진은 집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정장을 입고 그런 기본 사항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빼고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거, 편집은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사진을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으로 찍혀져 있는가, 그 다음 자격 요건, 자격증이 요구하는 자격증만 기재를 했는가, 너무 불필요한 자격증들까지는 여러분들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이 너무 빈틈이 없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오타 사항들은 없는가, 혹여나 또 이메일 주소로 가끔씩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가기도, 기업에 관련된 채용에 관련된 정보가 가기도 하는데 이메일의 그 주소가 이름이 너무 욕이라든지 좀 이상한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안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학력사항이나 경력사항은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의 경력과 학력이 가장 위쪽으로. 그래서 딱 봤을 때 최근에 좀 주요한 경력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7년 이러한 수준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력서는 본인의 경력사항들, 요구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학점이 들어가는 경우 점수, 100분율 이런 것들만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진을 입력을 하게 될 때 그 바이트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트 수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입력 오류가 생기거나 인사 담당자들이 체크를 했었을 때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용량, 사진 크기의 용량을 꼭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는 우선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렇죠. 이력서 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쓸만하죠. 자기소개서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늘어지다가 미루다가 결국은 입사 마감일
전날에 대부분 끝내게 되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어떠한 방식들로 쓰여졌는지, 그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질문들이 어떠한 건지 먼저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게 일반 기업에서는 아직도 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기본적인 이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쓰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장과정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경력사항, 특기사항,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조금 질문이 굉장히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지문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끝까지 해냈는가. 그래서 여기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보겠지만, 성과를 과연 만들어내는가 또 보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 지문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경험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 능력, 최근 5년에 너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갑자기 수시 채용의 공고가 딱 떴을 때 여러분들이 딱 써서 준비를 해서 딱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에서 머무르는 직원과 계속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직원, 조금 나누어지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이 더 좋을까요? 성취에 대한 집념과 노력과 약간의 욕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야 성과 청취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개발 능력에서는 내가 나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되고, 직장생활의 절반은 대인관계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에서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와 형성을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렇죠? 여기서는 모든 경험, 경력, 너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성장 과정에 여러분들 쓰셔도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문제가 저에게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액션을 취했었고, 그 액션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직무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성장 과정에 여러분들이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 과정과 블라인드 기업의 이 자소서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이렇게 옮기면 되고, 이 내용을 여기다 넘겨도 돼요. 그러면 자기개발 능력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단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대인관계 능력을 장단점에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특기사항으로 내가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의사전달을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내용들, 본인이 가장 인지상과 관련된 지원 동기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 과정.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문제 해결 과정. 왜 자꾸 문제 해결 과정을 물어볼까요? 이 친구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내느냐예요. 기업이나 직장 내에서는 감정이 먼저인 직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를 가장 빨리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직원들, 수습할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팀워크가 필요했던 거. 그래서 공통적인 게 협력, 소통, 문제 해결, 팀워크, 직무 경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눠보자면 우리가 아까도 NCS, BNCS 상관없이 성장과정 배경 모두 다 NCS에서도 도입해서 쓸 수 있다. 성격 장단점, 학교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렇게 큰 틀 5가지 틀로 여러분들 되어 있다라면 이 3가지 부분들은요. 내 맘대로 쓰시지 말고요. 뭐에 맞춰라? 직무 적합성에 맞춰라. 내가 삼성에 지원을 하느냐, 현대에 지원을 하느냐, LG에 지원을 하느냐, LG의 조직 문화는 뭔지, 삼성의 조직 문화는 뭔지, 또는 내가 어떠한 뭐 프랜차이즈 기업, 뭐 요식업체 이런 곳에 지원을 해요. 그 요식업체에서 가장 원하는 직원의 직무 적합성은 뭔가, 발급, 또는 고객 응대, 친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의 이러한 내용들이 요 포인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뭐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량이 성장했거나 인성이 성장했거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때 크나큰 아픔을 겪었고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저의 가치관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가치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학업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든 가치관과 가장 맞는 이곳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가치관과 인성이 성장했는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역량이 성장한 거. 처음에 제가 포토샵을 했을 때는 포토샵의 용어도 몰랐었고 이러저러해서 굉장히 결과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어떻게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시간을 했었고 포트폴리오를 저 총 몇 개까지를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어떠한 방법을 해봤더니 지금은 포토샵의 역량이 어느 정도 기술까지 또는 어떠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학에서 하는 공모전, 어떤 공모전에서 어디까지 수상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내가 인성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를 쓰거나 또는 나의 기술이나 나의 역량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성격 장단점, 장점, 뭐에 맞게 써야 돼요? 여기에 맞게 써야 돼요. 영업직인데 성격이 꼼꼼하거나 신중하다. 그러면 이 장점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말고 내가 지원하는 부서에 내가 만약에 총무부서나 아니면 세무부서나 이런 쪽이면 꼼꼼하고 뭐 확인하고 약간 체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잘 맞는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성격을 막 꼼꼼하고 약간은 낯을 가린다, 뭐 이러한 내용의 장단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단점은 장점 같은 단점을 쓰라 이게 아니고요. 직무 적합성에서 가장 먼 거, 별로 필요 없는 거, 뭔가 책임감 있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되게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다 받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곳에서 나의 업적을 조금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조금 목표 중심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이 장점이 맞겠죠. 그래서 좀 추진력 있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장점에 맞는데, 그런 단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좀 세부 사항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단점으로 기재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험과 경력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지원 동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전 조사하시고 그 전에 3개월 내에 여러분들이 기사들도 찾아보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구나 여러분 추측을 해보셔야 되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KPI, 핵심 성과 지표. 공공기관은 KPI가 모두 다 공시가 되어 있어요. KPI가 모르면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찍어보시면 핵심 성과 지표를 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목표와 나의 목표, 내가 성장해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그 목표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창업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CEO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은 없죠. 안 돼요. 내가 성장하면서 기업도 성장하게 되고 기업의 성장이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다. 장단점, 성격,
성장과정, 성격, 학교생활 여기는 모두 뭐와 연결이 돼야 된다? 직무 적합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경력상 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항상 말합니다. 질문, 문제 해결 능력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써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친구와 내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서 의견을 조율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자기개발 능력이나 아니면 뭐 대인관계 능력은 이러한 것들도 다 무엇을 쓰냐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능력으로 쓰다 보면 다 똑같이 소통의 능력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 능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이 원인을 얼마나 대처를 하느냐를 보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원인을 생각해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러한 액션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돌려서 절대 말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죠. 결승, 기승전, 결. 그래서 결론을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결론을 반복을 해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신문 기사 논리적이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스타 기법이라고 해요. 최근에 뭐 방금 가장 어려웠던 문제 상황들이 발생됐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자소서 내용들이 나온다면 제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러한 자료 조사가 시급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즉 이러한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저는 우선은 직원들, 우리 팀원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친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구나를 본인이 판단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는 역할과 책임을 어떤 식으로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일을 분배를 하고 이렇게 기한을 두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더니 결론은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여기서 요구를 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성장 과정.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제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됐었을 때 뭐 주변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됐었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년이 바뀌는 대인관계가 바뀌는 고등학교 때 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손들어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가 먼저 뭐 반장을 맡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주기 시작을 했고 어느새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선은 제가 처한 상황들은 모두 저의 생각과 마인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지금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든 문제 해결이든 뭐 성격의 장단점이든 어쩌든 이러한 내용의 모든 핵심 이 구조는 결과 쓰시고 문제가 뭐였는지 거기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이 어떠한 행동 때문에 어떠한 결과로 나오게 됐는지 이 구조로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은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면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의상이나 복장을 단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여러분 면접은요 인터뷰예요. 오디션이 아니에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대화하듯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 잘하나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이러한 일들에서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그래서 이런 학과를 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가장 유능한 탑을 달리고 있는 이 기업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순발력.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과 역량. 역시나 여기서도 나의 사례. 뭐 옛날에 공자는 말했습니다. 뭐 노자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예시 절대 여러분들 들지 마시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스토리를 그대로 풀어서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해야만 나의 진정성과 나를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구조화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결론을 먼저 말을 하고 사례를 설명하고 거기에 나머지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이어 말을 하는 거, 이러한 방법 틀로만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게 되면 면접 때 확실하게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된다라고 쳐요. 왜요? 자소서에서 준비를 할 거니까. 면접의 질문은 자소서에서 뽑습니다. 자소서 기본이 탄탄해야 여러분들에게 면접의 질문이 가게 될 거고요. 순발력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가 하얘져서. 머리가 하얘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심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건 모든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죄송합니다만 연습이 답입니다. 친구들끼리 계속해서 돌발 질문, 이러한 상황의 질문, 저러한 상황의 질문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우선은 가장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더 긴장이 되고 더 어색하거든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인터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접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 제가 아까 직업기초능력 NCS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표가 5개씩 있는 것들은 항상 질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이 나온 영역들 봤더니 자기개발 능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본인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욕심을 내면서 성과를 내는 친구인가.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들을 항상 질문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 사항들은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7번을 떨어졌는데 끝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끝까지 그 자격증을 땄다 라는 뭐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7.8기의 경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기본이죠.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관리, 고객 서비스 능력. 지금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나고 있는 고객들과 응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위에 직장 상사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내가 이 전에 직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왔는지, 어떠한 고객이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때 제가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응대 방법을 몰라서 당황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선임께서는 그 고객에게 첫째 이 방법, 둘째 이 방법, 셋째 이 방법으로 고객 응대를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고객 응대 시스템에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매뉴얼 책들을 보면서 업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매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여기에 직무 관련된 단어들은 뭘까? 잘 찾아서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조직 이해 능력, 당연하죠. 제가 방금 말한 게 이거예요. 물건의 수주, 홍보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고객들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 수입은 이렇게 나는 거고, 매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입출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관리해야만 매장에 성과가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업무를 얼마나 빨리 파악을 하고 있는가, 경영 이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경영 이해 능력 굉장히 어렵게 써놨지만 이걸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소서에 경험과 경력 사항을 기술하세요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선 자소서 내용이 직무로 집중이 되어 있듯이 면접에서도 우리 기업은 이러한 일을 하는 기업인데 당신이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네. 현재 제가 지원한 직무는 고객 응대 서비스 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한 구매 고객들이 문제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제 일선에서 고객들을 접점하는 접점 부서인데요. 거기서 그럼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친절, 신속, 정확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무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일의 경험이 있고 거기서는 우수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뭐 활달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직무 이해도, 직무 이해도. 그 다음 이 친구가 대화를 나눠봤을 때 우리의 조직 문화와 잘 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 조직은 공조직이라서 조금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뭐 느립니다. 조금 약간은 폐쇄적이에요. 조금은 수직적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너무 튀는 사람은 아닌가? 또는 너무 우울하거나 또는 너무 좀 투덜투덜하는 사람은 아닌가? 조직 적합도. 그리고 이런 것들 인성까지 보는 거,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평가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잘 대답만 준비를 해서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다음 과정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선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뭐 차근차근 조금씩 무엇 하나라도 준비를 하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온라인 채용 설명회 뭐지? 나도 한번 들어볼까? 어떤 것들이 좀 있지?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보다 보면 근데 나도 지원 조건이 될 것 같은데? 블라인드로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AI 검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화상 면접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원을 해보거나 그냥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NC에서 뭐 문제풀이 좀 공부를 해볼까? 또는 이 과정 다음에 내가 이걸 배워보니까 이 경험도 필요한 것 같아. 색다른 경험이나 색다른 경력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보시거나 무엇 하나 여러분들이 시작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와 내가 어떤 직장에 가고 싶은지에 대한 계속되는 생각과 성찰들이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나의 이제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이 가치관을 만들어요. 이 가치관이 올바르게 있는 친구들은요, 어떠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좋다는 말, 이 질문에는 이런 답변이 좋다는 거, 내가 아닌 뭐 교과서적인 질문의 답변들만 준비를 해가지고 온 친구들은요,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답변을 뭐 되게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잘 깨닫고 준비를 하신다면 그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여러분들 인재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힘든 시기에 너무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현재의 직장에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들, 직무들을 잘 분석을 해보시고 여기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조금 더 낫게,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더 나은 나의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다 같이 화이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